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철학 이야기의 최종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히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적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학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철학을 좀 꺼려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쉽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을 시키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이분의 철학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자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라톤과 어떤 철학적인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느냐,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상계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그 사물 속에 그 사물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 현상계에서 보이는 그런 사물들은 말 그대로 이제 존재의 세계에서 발현된 것에 불과하고, 진짜 참의 세계는 실제의 세계, 선험적 세계, 존재의 세계에 있다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상계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 존재의 세계의 이데아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계의 사물 속에 결국은 본질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모든 우리 현상계의 물체 사물은 이 진료라는 것과 형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진료는 그 사물을 구성하는 원료,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형태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상도 다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능태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것은 잠재태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잠재태고 가능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실태고, 이건 진료를 통해서 뭔가 실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걸 실현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진료는 또 다른 형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상은 그런 진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어떤 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물질은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물에 있어서 그것이 구현하고자 하는 형상이 결국 그 사물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플라톤의 그런 그 우리가 이원적 세계에 있어서의 선험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데아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은 그 형상이, 그죠? 그 진료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형상이 결국 그 사물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은 결국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또 모든 사물은 이 우리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물을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형상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사물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이 구체적인 이런 사물을 만들게 하는, 그죠? 사물이 있게 하는 네 가지 원인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원인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진료인인데 그 사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 그죠? 원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진료죠. 진료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물이 구현하고자 하는 모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형상인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진료를 통해서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동력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 형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본질이기도 하고. 그것을 목적인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물은 이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 거죠. 플라톤은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플라톤처럼 어떤 초월적인 세계, 그다음에 실제의 세계, 선험적 세계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 존재하고 본질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물들은 그러한 그 사물의 본질 속에는 항상 목적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인데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론적 실현태는 목적을 구현한 완성태이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현태라고, 실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목적을 구현한 완성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를 들면 이것이 자기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목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현상계는 무로부터는 창조가 되지 않는다. 무적인 그 무로부터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순수 행상으로서의 신은 우주의 창조주가 아닌 디자이너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와 행상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이 진료와 행상을 통해서 어떤 물체가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러한 또 물체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또 진료로 작용을 하고, 또 그 진료와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진 어떤 사물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물의 진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제일 위쪽에는 순수 행상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 행상을 이제 이 가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갓은 결국은 우주의 창조자가 아니라 단지 이 세계를 디자이너한 사람에 불과하다. 디자이너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의지를 구현하려고 결국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물체는 진료와 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진료와 행상으로 구성된 이 사물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가진 그 사물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진 그것에 사물의 진료로서 작용을 하고, 또 진료와 행상으로 구성이 되면은 그것은 또 그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사물의 진료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쭉 가다 보면 결국 제일 위쪽에는 순수 형상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시고, 모든 것은 그와 같은 신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은 목적론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결국 순수 행상인 가앗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리 단계별로 보면 말이죠, 제일 밑에는 뭐만 있겠습니까? 순수 진료만 있겠죠. 순수 진료만 있고, 이 순수 진료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또 다른 것의 진료가 되면서, 이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형상이면서 그 다음 단계의 요 형상에 뭐가 되겠습니까? 진료가 되는 것이죠. 진료가 되고, 또 요 형상은 그 다음 단계의 진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단계별로 나아가면 결국은 제일 위에는 뭐만 남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위에는 순수 형상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가시다,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목적을 가지고 그죠? 더 고차원적인 사물의 목적을 위해 진료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진료는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형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순수 진료는 더 큰 목적을 향해 존재하게 되고, 결국 그 위에 나타나는 순수 형상은 결국은 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이와 같은 목적론적인 체계 속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도 말이죠, 나도 하나의 잠재태로서 결국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나은 위기질서가 높은 형상에 내가 하나의 진료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잠재태로서 내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결국 마지막에는 순수 행상이 있고, 이것이 결국 신이고, 이 모든 사물들은 이와 같은 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은 우리가 서양의 철학에 있어서 중세의 교부 철학이나 또는 스콜라 철학, 소위 말하는 중세의 종교 철학의 하나의 철학적인 그런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사상을 제공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결국은 세계를 이원적으로 나누어서 볼 거냐, 아니면 이론적으로 볼 것이냐, 이거 이제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위계 질서를 가지면서 진료와 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은 가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